2025년에 한 헤지펀드가요. 단 1년 만에 189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면 이게 믿어지세요? 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대기업 1년 영업이익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돈을 딱 365일 만에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기록의 주인공 크리스 혼경이 이끄는 TCI 펀드 매니저먼트의 최신 투자 자료들을 놓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TCI의 2025년 4분기 포트폴리오 보고서랑 또 그의 투자 철학을 분석한 글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명확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또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투자 원칙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비밀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냥 단순한 분기 실적 보고서가 아니에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뭐랄까, 2026년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지도나 마찬가지죠? 거인의 생각. 네, TCI가 2025년에 세운 그 189억 달러라는 수익 기록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예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존 폴슨이나 작년 시타델이 세웠던 그런 전설적인 기록들마저 넘어선 거거든요. 와, 그 기록들까지요? 네, 헤지펀드 역사상 단일 연도 최고 수익이에요. 와,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니. 그럼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네요.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철저히 계산된 결과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압도적인 숫자들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18구억 달러.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S&P 500 지수 상승률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2025년에 S&P 500 지수가 17.9% 올랐는데 이것만으로도 꽤 좋은 성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TCI의 마스터 펀드는 무려 27.8%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와, 시장을 10% 가까이 초과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예요. 성장 속도요? 네, 자료를 보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헤지펀드 누적 순이익 순위에서 14위였는데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단숨에 5위로 뛰어올랐어요. 14위에서 5위로 수직 상승이라 이건 정말 한 해 반짝 자란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 투자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TCI도 크게 휘청거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점이 그의 철학을 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죠. 2022년 그때 기술주 폭락하면서 TCI도 18%라는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이런 집중 투자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보통 이 정도 손실을 보면 전략을 바꾸거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기 마련인데 크리스 호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더 밀어붙였다 이런 건가요? 네. 2023년에 곧바로 12억 달러 수익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마침내 2025년에 역대급 기록을 세운 거죠. 와... 이 과정은 정말로 좋은 기업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의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정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믿음의 실체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통행료 징수원, 영어로는 톨키퍼라는 독특한 비유도인데요. 네, 톨키퍼. 이게 TCI 철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톨게이츠에 돈을 내야 하잖아요.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크리스 혼이 찾는 기업이 바로 그런 경제 시스템의 톨게이트 같은 회사들이에요. 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관문, 즉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꾸준히 그리고 거의 독점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경제 시스템의 톨게이트라. 비유가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그럼 어떤 기업이 이런 통행료 징수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요?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에요. 크리스 혼이 경쟁은 이익을 죽이는 암살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니까요. 아, 경쟁은 암살자다. 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1위인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항공기 엔진 시장은 지난 50년간 새로운 경쟁자가 아예 없었어요.
이런 시장을 최고로 치는 거죠.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을 찾아라.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두 번째는 필수성, 이센셜리티예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은 경기가 안 좋으면 나중에 사도 되지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무디스 같은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는 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인데 인플레이션이 와서 원가가 올랐을 때 그 이상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능력. 아,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안 떠나는. 네, 바로 그 능력.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의 본질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찾았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한번 찾아내면 그냥 묻어두고 길게 가져가는 거네요. TCI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8년에 달한다는 분석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은 기업은 계속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계속 나쁘다. 이 단순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그래서 반대로 절대 투자하지 않는 산업 목록도 명확하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자동차, 소매업, 항공사처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가격 결정력이 거의 없는 산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가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좁은 우물이네요. 그렇죠.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최고의 기업 몇 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 실제 그의 선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통행료 징수원 철학이 2025년 4분기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뭐였나요? 4분기 움직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리정돈이에요. 정리정돈이요? 네. 새로운 기업을 사들인 건 하나도 없고요. 기존에 보유한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종목 내에서 비중을 조절하며 자금을 재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움직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84%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집중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84%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중에서도 2025년 최고의 효자 종목은 단연 GE 에어로스페이스였죠. 비중도 27%로 압도적 1위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네, 2025년 TCI의 수익의 거의 전부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가가 한 해에만 83%나 폭등했으니까요. 83%요? 네. TCI가 GE에 집중한 이유는 이 회사가 복잡한 사업들을 다 떼어내고 순수하게 항공 서비스의 통행료 징수원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아, 항공기 엔진을 팔고 또 그 엔진을 평생 정비해주면서 꾸준히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한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정비 서비스 부문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이 확정된 계약만 1,900억 달러예요. 1,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어요. 앞으로 몇 년간 벌어들일 수익이 이미 장부에 찍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TCI는 바로 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고 여기에 가장 큰 베팅을 한 겁니다. 정말 완벽한 통행료 징수원의 예시네요. 2위는 비자인데 크리스 온이 직접 글로벌 톨부스라고 불렀다고 하죠. 네, 글로벌 톨 부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보여요. 자료를 보면 구글, 즉 알파벳의 비중은 줄이고 그 돈으로 비자 비중을 늘렸다고 나오는데 둘 다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서거든요. 아, 겉보기엔 둘 다 디지털 세계의 통행료 징수원처럼 보이지만 수입의 질이 달라요. 알파벳의 주 수입원은 광고인데 광고는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죠. 그렇죠. 반면 비자는 사람들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가 수입원이에요. 이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아, 수입의 질을 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크리스오는 변동성이 큰 광고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명확한 신호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 글로벌인데 이 둘을 합친 비중이 24%가 넘어요. 이 회사들은 어떤 면에서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두 회사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준 공인된 톨게이트예요. 공인된 톨게이트. 네, 기업이나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들의 신용평가를 받는 게 거의 의무나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거의 불가능한 과점 시장이죠.
그렇군요. 특히 4분기에 S&P 글로벌의 비중을 늘린 점이 눈에 띄는데 이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전망에 베팅한 움직임으로 보여요. 금리 인하랑 신용평가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 즉 채권 발행을 늘리겠죠. 아, 채권 발행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럼 S&P 글로벌의 신용평가 업무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거시경제의 흐름까지 읽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미세하게 조정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게 비중을 줄인 섹터도 있더군요. 과거 TCI가 경영진 교체까지 주도하면서 공을 들였던 철도 주식들의 비중을 대폭 줄였던데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CNI와 캐너디언 퍼시픽 CP의 비중을 크게 줄였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실적 부진, 둘째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CNI가 2026년 물동량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발표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성장이 정체된 통행료 징수원은 매력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크리스오는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철도주의 자본을 묶어두는 것보다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자본을 옮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더 좋은 기회가 보이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냉철한 판단이네요. 그렇죠. 빅테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부분도 정말 재밌었어요. 똑같은 빅테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극과 극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TC 포트폴리오의 믿음직한 기둥 같은 존재예요. 비중도 15%가 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오피스 365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진 독점적 지위, 그리고 여기에 AI를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실제 가격 인상까지 이끌어내는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 버는 AI를 가졌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던데요. 심지어 CEO에게 공개 서한까지 보내서 비용 구조를 계산하라고 압박했다고요? 맞아요. 알파벳은 TCI에게 문제와 같은 존재예요. 비중도 4.4%로 낮은 편인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4분기 보고서에 나와요. 어떤 거죠? 의결권이 없는 알파벳 주식 GOOG는 줄이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GOOGL 비중을 미세하게 조정한 거예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늘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알파벳의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겠다. 비용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하기 위한 실탄을 확보한 셈이죠. 단순히 주식을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면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TCI를 다른 펀드와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를 넘어 스스로를 기업의 주인, 오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 네덜란드 은행 ABN AMRO의 매각을 성공시킨 사례도 그렇고 지금 알파벳을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결국 펀드의 이름과 철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TCI가 어린이 투자 펀드의 약자라고 하셨죠? 네,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이게 그냥 멋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펀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어린이 투자 펀드 재단 GIFF로 기부되거든요. 아, 수익이 기부가 된다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2025년 한 해에만 기부한 금액이 약 7억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워요. 1년에 1조 원을 기부한다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그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이 된다고 분석가들은 봐요. 크리스온에게 돈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이자 사회적 책무인 셈이죠. 와,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니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평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확신을 갖고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결국 다시 더 높은 수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오늘 TCI 펀드와 크리스 혼의 투자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경쟁이 없는 것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라.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소수의 기업에 모든 것을 거는 집중 투자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결국 그의 성공은 매일매일 시장을 예측하려는 복잡한 시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철학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앞으로는 또 다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운용 자산이 8천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요? 분석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관점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째, 저물가 시대가 다시 온다면 TCI가 투자한 기업들이 정말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계속 증명해낼 수 있을지. 아, 네. 둘째, 최근 비중을 늘리고 있는 유럽 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가 구글의 검색 엔진이라는 거대한 통행료 징수원을 위협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 그 리스크도 있겠네요. 네, 이 세 가지가 2026 TCI를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크리스 오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당신이 몸담고 있는 전문 분야나 투자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온갖 자잘한 소음, 즉 노이즈에 정신이 팔려 놓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통행료 징수원과 같은 핵심 원칙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바로 그 극히 드문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